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듣기 25회 기출문제를 같이 풀어볼게요. 25회를 풀어본 시험을 본 친구들은 내가 어디에서 틀렸을까, 어디가 맞았을까 확인하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거고, 아직 시험을 보지 않은 사람들은 듣기 토픽이 이런 정도의 난이도 레벨로 이런 문제들이 나오는구나 경험해보는 기회라고 생각을 하도록 하세요. 자, 이제 우리가 듣기 문제를 함께 풀어볼 텐데요. 자, 방법은 이렇게 할 거예요. 문제를 보면서 듣고 한번 풀어보고, 그 다음에는 듣기 지문이 올라오면 듣기 지문을 보면서 한번 들어보고 답을 확인하고 같이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듣기 토픽 문제를 풀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한 번을 듣느냐, 두 번을 듣느냐, 문제 처음에 설명을 잘 듣고 하는 것이 중요해요. 지금 우리가 들을 때는 모든 문제를 두 번씩 들어볼 텐데, 실제로 토픽 시험을 볼 때는 어떤 문제는 한 번 듣고 어떤 문제는 두 번 반복해서 듣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여러분이 잘 예상을 해야 이거 한 번만 듣고 푸는 거니까 내가 완전히 집중을 해야겠다 생각할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유형도 중요한데, 여러분이 한 번만 유형을 잘 기억해 두면 시험을 볼 때 훨씬 쉽게 볼 수 있을 거예요. 자, 1번과 2번은 듣기 문제 중에서도 난이도가 조금 쉬운 문제들이에요. 고급도 듣기는 아주 쉬운 편이에요. 그림 찾기는. 듣고 그림을 고르는 거예요. 그런데 그림을 지금 여러분이 보면 1, 2, 3, 4번 모두 뭔가 환경이 비슷하죠? 콘서트나 공연을 보러 온 느낌이 좀 있는데 남자와 여자가 무엇을 먹어요? 먹으려고 해요? 이런 것만 약간 달라요. 여러분이 듣기를 들을 때 가장 중요한 건 듣는 게 아니고 보는 거예요. 문제를 먼저 잘 보고 그 다음에 들어야 이것이 정답을 맞출 수 있는 능력이 되는 거예요. 자, 1번 문제 들으면서 한번 풀어보고 지문을 보면서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1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공연 시작하려면 아직 30분 정도 남았어요. 그러네요. 그럼 저기서 뭘 좀 먹을까요? 좋아요. 저도 배가 좀 고팠는데 잘 됐네요. 자, 잘 들었죠? 여러분이 몇 번을 골랐을지 궁금한데, 이번에는 지문을 보면서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자, 지문이 나옵니다. 1번. 공연 시작하려면 아직 30분 정도 남았어요. 그러네요. 그럼 저기서 뭘 좀 먹을까요? 좋아요. 저도 배가 좀 고팠는데 잘 됐네요. 네, 잘 들었죠? 지금 남자와 여자가 대화를 하는데 공연 보러 온 것 같아요. 그거는 아마 1, 2, 3, 4번 모두 답이 될 수 있는 것 같은데, 포인트는 여기에요. 저기서 뭘 좀 먹을까요? 저기는 어떤 곳이죠? 나와 이 사람이 함께 멀리 있는 곳이 저기예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답은 몇 번이에요? 1번은 남자와 여자가 같이 쓰니까 저기라고 말하기 좀 어렵고, 2번과 4번도 저기라고 표현할 것은 조금 어색해요. 그리고 저도 배가 좀 고팠는데 잘 됐네요. 앞으로 먹을 거예요니까 1번은 어울리지가 않아요. 그래서 답은 네, 예쁘게 표시가 됐죠? 3번 이 답이 될 거예요. 저기 이것만 들었다면 여러분이 답을 알 수 있는 문제였어요. 2번 넘어가 볼게요. 2번은 그림을 먼저 어떻게 해요? 잘 보고 생각하고 들어야 된다고 이야기했어요. 지금 불이 어떤 곳은 꺼져 있고 어떤 것은 켜져 있고 남자가 무언가를 하고 여자가 도와주는 느낌이 있네요. 먼저 듣고 문제를 풀어볼게요. 들어볼게요. 2번. 불이 나가서 그러는데
전구 좀 갈아주세요. 그래요. 그럼 이 의자 좀 잡아줄래요? 네, 그럴게요. 조심해서 하세요. 네. 잘 들었죠? 1, 2, 3, 4번 중에 여러분이 선생님 생각에 아마 3번을 고르거나 1번을 생각한 친구들도 조금 많을 것 같아요. 지문을 확인해 볼게요. 보면서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2번. 불이 나가서 그러는데 전구 좀 갈아주세요. 그래요. 그럼 이 의자 좀 잡아줄래요? 네, 그럴게요. 조심해서 하세요. 네. 글을 보면서 들으니까, 이거 답이 아닌데 좀 생각이 달라진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자, 포인트는 여기에요. 불이 나가서 그러는데, 불이 없어져서 그러는데, 전구 좀 갈아주세요. 전구 좀 바꿔주세요.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2번은 어울리지가 않을 것 같고요. 1번, 3번, 4번이 뭔가 전구와 관련이 있는데, 1번은 불이 켜져 있어요. 그렇죠? 3번도 방이 밝아요. 그래서 답은, 자, 3번이 되는데, 밝지만 지금 아마 낮이라면 밝아도 상관없죠. 불이 들어오지 않아도 불이 들어오는 표시가 잘 보이지 않아요. 그리고 여자에게 의자 좀 잡아줄래요? 라고 했는데 의자를 잡아야 할 상황이 3번밖에 보이지 않아요. 불이 나갔으니까 4번이에요. 무조건 생각할 수 있지만 지금 4번은 전구를 바꿔서 끼는 분위기가 아니죠. 남자가 무엇을 가지고 왔어요? 초를 가지고 왔어요. 캔들. 초를 들고 왔어요. 4번이 답이 되려면 불이 나가서 그러는데 초를 좀 가지고 와주세요. 남자가 네, 여기에 있어요. 이런 대화가 와야 답이 4번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답은 3번인데 불이 지금 어둡지 않아서 여러분 좀 헷갈릴 수도 있는 문제였어요. 하지만 의자를 잡아주세요 라는 말을 듣고 3번을 골랐다면 잘 푼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번에 다른 유형인데 3번에서 6번, 3, 4, 5, 6번은요. 대화를 들어요. 보통 남자와 여자가 대화하는 것이 많은데 대화를 듣고 이어지는 말을 고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대화에 나와 있는 말을 찾는 것이 아니에요. 듣고 이어지는 말을 고르는 거예요. 정말 잘 먹었습니다. 그러면 별 말씀을요. 아니에요. 이런 것이 오는 것을 찾아주면 되는 거예요. 3번 들어보겠습니다. 3번. 휴가는 잘 다녀왔어요? 네, 잘 쉬었어요. 오랜만에 여행도 다녀오고요. 그동안 회사에 아무 일 없었죠? 자, 잘 듣고 몇 번 골랐나요? 궁금한데 이제 글을 보면서 한 번 더 들어볼게요. 자, 나왔어요. 들어볼게요. 3번. 휴가는 잘 다녀왔어요? 네, 잘 쉬었어요. 오랜만에 여행도 다녀오고요. 그동안 회사에 아무 일 없었죠? 네, 남자와 여자가 대화를 하고 있는데 남자가 휴가 잘 다녀왔어요. 여자에게 물어보고 여자가 내 회사에 아무 일 없었죠? 라고 했어요. 남자가 어떤 대답이 좋을까요? 자, 2번과 3번은 어울리지 않는 느낌이 조금 강하죠. 여자가 언제 보고서를 제출해요? 라고 물어본다면 2번이 답이 될 수 있을 거예요. 2번 좀 대화가 이상하고 3번도 어울리지가 않네요. 자, 1번과 4번 중에 하나가 답이 되어줘야 되는데 급한 일부터 끝냈어요. 이거는 뭐예요? 그동안 회사에 여러 가지 일이 있었을 텐데 어떤 일부터 했어요? 라고 물어봐야 1번이 답이 될 수 있어요. 4번 아무 일 없었죠? 그러면 네, 아무 일 없었어요.
아니에요. 너무 바빴어요. 두 개 중에 하나로 대답을 해줘야 될 거예요. 그래서 답은 네, 4번이 되는 거겠죠. 단어는 어려운 게 없을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여기에서 이어지는 말 잘 찾으면 돼요. 4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4번도 듣기 전에 먼저 보세요. 선배, 출발, 같이 가자. 어떤 그림은 좀 그려지죠? 들어보겠습니다. 4번. 어디 가는 길이야? 정문 앞에서 점심 약속이 있어서 민수 선배 만나기로 했거든. 네, 몇 번 골랐어요? 1번, 2번, 3번, 4번 중에 듣기 지문 보면서 한 번 더, 내가 들은 것이 글, 단어 같은 건 제대로 들었나? 확인해 보세요. 지문을 보면서 다시 들어보겠습니다. 4번. 어디 가는 길이야? 정문 앞에서 점심 약속이 있어서 민수 선배 만나기로 했거든. 네, 긴 대화는 아닌데 5번, 6번, 4번 점점 이게 3번보다는 어려워지는 느낌이 있어요. 어디 가는 길이야? 민수 선배 만나기로 했거든. 여자가 어떤 게 좋겠어요? 선배를 기다리고 있는 중이야. 좀 어색하고 이것부터 먼저 끝내고 나가자. 남자가 나 친구 만나기로 했거든. 근데 여자가 이거 끝내고 나가자. 좀 어울리지 않죠. 왜냐하면 남자와 여자가 함께 친구를 만나러 가요라는 내용이 없기 때문이에요. 자, 3번. 이거는 어디에서 출발할 거야? 어디에서 만나? 라고 물어볼 때 나올 수 있는 대답일 거예요. 그래서 답은 4번. 나도 네가 민수 선배 만나는 쪽으로 가는 그곳으로 나도 갈 건데 같이 가자. 이게 자연스러운 대답이 될 거예요. 여러분이 이걸 들을 때는 조금 집중해서 평소에 내가 친구와 주고받는 대화를 상상하면서 문제를 풀어보면 답을 잘 찾을 수 있을 겁니다. 자, 5번과 6번 두 번 더 연습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5번 볼게요. 자, 사전 빌려주다, 찾다. 사전에 이름을 써두는 게 좋아요. 사전을 잃어버린 내용이 나올까요? 들어봅시다. 5번. 정말 이상하네. 미나 씨, 책상 위에 있던 제 사전 못 봤어요? 아, 그 사전요? 어제 민수 씨한테 빌려줬잖아요. 네, 좋아요. 긴 대화 아니니까 지문을 다시 보면서 한 번 더 들어볼게요. 5번. 정말 이상하네. 미나 씨, 책상 위에 있던 제 사전 못 봤어요? 아, 그 사전요? 어제 민수 씨한테 빌려줬잖아요. 네, 남자가 지금 사전을 찾고 있어요. 여자가 가르쳐줬어요. 그 사전 민수 씨한테 빌려줬잖아요. 지금 그거 찾으면 어떻게 해요? 남자의 말로는 어떤 게 좋겠어요? 1번, 땡이죠. 사전을 민수 씨에게 빌려주었으니까 잃어버리지 않았어요. 2번, 이거 생각하는 사람이 아마 좀 많았을 것 같은데요. 2번은, 그 사전요? 어제 누구한테 빌려줬잖아요. 라고 여자가 얘기했다면 답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누구한테 빌려줬는지 여자가 벌써 가르쳐 주었죠. 민수 씨라고. 그래서 2번도 안 돼요. 3번. 네, 이게 답이 되겠죠. 저는 민수 씨한테 빌려준 거 잊어버리고 한참 찾았어요. 오랫동안 찾았어요. 그 다음에 4번에 있는 사전에는 이름을 써두는 게 좋아요는 사전을 잃어버릴 뻔 했어요. 다행히 친구가 찾아주었어요. 라고 얘기하면 잃어버리기 전에 이름을 써두는 것이 좋아요. 이렇게 하는 것이 답이 될 수 있겠죠? 지금 우리 문제에서는 3번이 가장 좋은 답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이어질 수 있는 말 찾기 6번. 자, 6번입니다. 이번에는 보기를 보니까 보일러 수리, 오후 아마 보일러를 고치는 거 우리가 보통 AS라고 하는 것이 나올 것 같기도 해요. 들어보겠습니다. 6번. 저 보일러를 켜놔도 따뜻해지지가 않아서요. 지난번에 고쳤는데 또 그러네요. 아, 그러세요? 그러면 저희가 지금 방문해도 되겠습니까? 자, 잘 들었죠? 몇 번이 좋겠어요? 이제 보일러를 켜도 된대요. 너무 오래돼서 그런가 봐요. 여러 가지 보기가 있는데 지문을 보면서 다시 한번 정확하게 어떤 대화가 오고 갔는지 보겠습니다. 다시 들어볼게요. 6번. 저 보일러를 켜놔도 따뜻해지지가 않아서요. 지난번에 고쳤는데 또 그러네요. 아, 그러세요? 그러면 저희가 지금 방문해도 되겠습니까? 네. 자, 글을 보니까 그냥 들었을 때와 좀 생각이 달라지는 사람들이 몇 명 보이네요. 자, 그러면 저희가 보일러 회사죠. 지금 방문해도 집으로 가서 수리를 하거나 보거나 해도 되겠습니까? 여자가 하는 대답으로 좋은 건 뭘까요? 네, 괜찮아요. 아니요, 지금은 안 돼요. 두 가지. 아니면 오지 않고 저 그냥 보일러 새로 살 거예요. 이런 대답들이 어울리겠죠. 자, 1번. 이제 보일러를 켜도 된대요. 아무도 그런 얘기 하지 않았습니다. 2번. 너무 오래돼서 그런가 봐요. 지금 남자가 집으로 가도 되겠습니까? 물어보는데 하는 대답으로는 전혀 어울리지가 않아요. 3번. 여자가 할 수 있는 말이 아니죠. 아마 회사 직원이 이쪽 수리가 끝나는 대로 빨리 그 집으로 갈게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어울릴 수 있어요.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외출을 해야 해서 오후가 좋겠어요. 무슨 뜻이에요? 오후에 저희 집으로 방문을 해 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라는 뜻이죠. 이 문제들이 어려운 것은 아닌데 집중을 잘 해서 헷갈리지 말고 답을 찾아야 돼요. 누가 하는 말인지 찾는 것이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자, 7번부터 10번까지는 듣고 무엇에 대한 내용인지 우리가 골라야 되는데요. 자, 1번 노트북의 무게. 어쨌든 지금 1, 2, 3, 4번 보니까 어때요? 무엇에 대해 이야기해요? 네, 노트북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무게, 몇 킬로그램, 몇 그램인지, 가격, 얼마인지, 수명, 몇 년 동안 사용할 수 있는지, 성능, 게임할 때는 잘 나오는지, 어떤 기능이 많이 있는지, 이런 것들인데, 자, 들어보고 몇 번이 답인지 찾아보세요. 들어보겠습니다. 7번. 노트북 새로 샀어요? 네. 어제 샀는데 정말 가볍고 좋아요. 한번 들어보실래요? 와, 정말 가볍네요. 저도 다음에는 이런 걸로 사야겠어요. 제 노트북은 무거워서 오래 들고 다니기가 힘들거든요. 네, 듣고 나니까 느낌이 좀 한쪽으로 오는 사람들이 있을 것 같기도 한데 지문을 보면서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들어보겠습니다. 7번. 노트북 새로 샀어요? 네. 어제 샀는데 정말 가볍고 좋아요. 한번 들어보실래요? 와, 정말 가볍네요. 저도 다음에는 이런 걸로 사야겠어요. 제 노트북은 무거워서 오래 들고 다니기가 힘들거든요. 자, 답이 아주 쉽게 나올 수도 있는 문제였어요. 혹시 다른 답을 생각했다면 4번을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었을지도 모르겠어요. 지금 이 부분, 무게가 딱 나와 있죠. 무거워서 가볍지 않아서 답은 1번, 무게가 되겠죠.
요즘은 뭐 울트라북 이런 것도 나와서 무겁지 않고 가지고 다닐 수 있는 노트북도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자, 8번 넘어가서 이 문제 집중해서 잘 들어보도록 하세요. 문제가 조금 어렵고 보기를 고르는 게 선생님도 약간 고민이 되었던 문제예요. 들어보겠습니다. 8번. 평소에 아이와 어떻게 대화하시나요? 부모는 아이의 학교 생활이나 친구 관계에 관심을 가지고 아이와 대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가 자기 생각과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도록 해줘야 합니다. 부모와의 대화에 익숙한 아이는 자신감이 넘치고 사회성도 좋아집니다. 네. 지금 여러분이 2번은 아마 답이 아닐 거라는 느낌이 좀 올 텐데요. 1번, 3번, 4번 중에 어떤 것이 더 좋을까 지문을 보면서 한 번 더 들어볼게요. 8번. 평소에 아이와 어떻게 대화하시나요? 부모는 아이의 학교 생활이나 친구 관계에 관심을 가지고 아이와 대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가 자기 생각과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도록 해줘야 합니다. 부모와의 대화에 익숙한 아이는 자신감이 넘치고 사회성도 좋아집니다. 네, 잘 들었죠? 지금 중요한 부분을 어디인가 보면 이 부분이에요. 아이의 학교 생활이나 친구 관계에 관심을 가지고 아이와 대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거예요? 부모가 아이와 대화할 때 어떤 방법으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1번은 어떨까요? 아이의 대화 태도. 아이가 어떻게 말하도록 부모님이 도와주세요 라고 좀 집중하고 있고 아이의 대화 태도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지 않아요. 1번은 어울리지 않고 2번은 옛날부터 좀 어울리지 않았어요. 3번 가족의 대화 시간. 대화 시간을 하루에 몇 분, 일주일에 몇 시간 가져야 합니다. 이런 말이 없죠. 그러니까 답은 네, 4번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4번의 답을 보고 여러분이 좀 헷갈릴 수 있는 것은 이런 거예요. 부모의 대화 방법이라고 했을 때 부모가 아이에게 대화를 걸려고 시작하려고 할 때 하는 방법인지 아니면 남편과 아내, 부모끼리 부모 두 사람이 대화하는 방법인지 그 부분 때문에 사실 이 문제가 좀 어려울 수 있거든요. 그런데 1번과 2번과 3번이 듣기 내용과 거리가 멀기 때문에 우리가 4번을 답으로 골라줘야만 하는 문제였어요. 여기에서 좀 어려운 단어가 있다면 감정을 솔직하게 숨기는 것 없이 표현하도록 하세요 라는 표현이라던가 자신감, 나를 믿는 거, 나 이런 거 할 수 있어, 괜찮아요 이런 기분, 사회성, 사람들과 만나서 이야기하고 어울릴 수 있는 능력 이런 단어들만 확인하면 크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어요. 9번으로 넘어갈게요. 자, 이번에는 유리 건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유리 건물이 증가하는, 많아지고 있는 이유, 건축 기간, 유리 건물을 짓는, 만드는 기간, 유리 건물의 실내 구조, 안이 어떻게 만들어졌나, 생겼나, 이미지 변화, 유리 건물이 좋은 것에서 나쁜 것으로, 나쁜 것에서 혹은 좋은 것으로 어떻게 되었는지 들어봅시다. 9번. 벽 전체가 유리로 된 건물을 본 적 있을 겁니다. 특히 공항, 기차역 등의 공공건물에서 흔히 볼 수 있는데요. 요즘엔 일반 건물도 이렇게 짓는 경우가 많습니다. 유리 건물이 점점 늘어나는 것은 외관이 아름답고 다양한 디자인이 가능해 건물의 개성을 드러내기 쉽기 때문인데요. 또한 콘크리트 건물보다
공사 기간이 짧다는 이점도 있습니다. 네. 잘 들어보았을 텐데요. 지금 아마 여러분이 1번과 4번 아니면 3번까지도 고민하는 친구들이 있을 것 같아요. 자, 지문을 보면서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들리지 않았던 단어가 있다면 잘 보고 외우는 것이 좋겠죠? 9번. 벽 전체가 유리로 된 건물을 본 적 있을 겁니다. 특히 공항, 기차역 등의 공공건물에서 흔히 볼 수 있는데요. 요즘엔 일반 건물도 이렇게 짓는 경우가 많습니다. 유리 건물이 점점 늘어나는 것은 외관이 아름답고 다양한 디자인이 가능해 건물의 개성을 드러내기 쉽기 때문인데요. 또한 콘크리트 건물보다 공사 기간이 짧다는 이점도 있습니다. 네. 지금 보니까 4번도 좀 답이 될 것 같은 느낌이 있어요. 왜냐하면 건물의 개성을 드러내기 쉽다.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포인트는 이거예요. 전체 내용 중에 절반이 유리 건물을 많이 짓는 경우가 많습니다. 유리 건물이 점점 늘어나는 것은 뭐뭐 때문인데요. 이건 뭐예요? 이유를 설명하는 거죠. 여러분이 쓰기 문제를 풀 때도 뭐뭐 웃는 것은 뒤에 빈칸이 있으면 무엇 때문입니다. 이런 답을 찾으면 100% 답일 수 있어요. 여기에서도 답은 1번이 되는 거죠. 유리 건물이 증가하는 이유는 외관, 겉으로 볼 때의 모습이 아름답고 다양한 디자인이 가능하다. 그래서 유리 건물이 점점 많이 늘어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여러분이 확인해야 될 단어는 공공 건물이에요. 내가 혼자 사용하거나 어느 회사의 사람들만 쓰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가서 사용할 수 있는 건물들을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 줄에 흔히 볼 수 있는, 보통, 자주, 많이 볼 수 있는 이런 의미예요. 콘크리트. 지금 건물을 만들 때 시멘트나 콘크리트 같은 걸로 하고 도로, 콘크리트로 만들죠. 공사 기간이 짧다는 이점, 좋은 점이에요. 이로운 점, 좋은 점, 이점도 있습니다. 였어요. 자, 10번. 무엇에 대한 내용인지 마지막 문제 볼게요. 사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피해 상황, 방지 대책, 보상 방법, 처리 절차. 어떤 걸까? 들어보죠. 10번. 요즘 친환경 제품인 재생 타이어를 사용하는 버스가 많은데요. 버스 운행 중 재생 타이어가 폭발하는 사고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안정성이 검증될 때까지 재생 타이어 사용을 중단할 것을 지시하였습니다. 또한 모든 버스의 안전점검 규정을 강화하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치로 사고가 얼마나 줄어들지 관심이 집중됩니다. 네. 자, 이번에는 지문을 보면서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조금 길어요. 10번. 요즘 친환경 제품인 재생 타이어를 사용하는 버스가 많은데요. 버스 운행 중 재생 타이어가 폭발하는 사고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안정성이 검증될 때까지 재생 타이어 사용을 중단할 것을 지시하였습니다. 또한 모든 버스의 안전점검 규정을 강화하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치로 사고가 얼마나 줄어들지 관심이 집중됩니다. 자, 들어보니까 무엇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죠? 재생 타이어가 폭발. 한 번 쓴 타이어를 다시 한 번 쓰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걸 재생 타이어라고 하는데요. 다시 만든 타이어죠. 재생 타이어가 폭발하면 어때요? 재생 타이어를 사용한 버스,
자동차에 큰 문제가 생기겠죠. 그런 사고가 연이어 계속해서 연속해서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라는 거예요. 이에 대해 정부는 안정성, 안전한 것이 검사로 확인될 때까지 재생 타이어 사용을 중단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예요. 뭐예요? 사고가 많이 일어나니까 이렇게 하지 마세요. 라고 어떤 방법, 대책을 정부가 결정을 해서 내놓았어요. 그리고 모든 버스의 안전 점검, 안전을 확인하는 규정을 강하게 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번 조치, 이번 대책을 이야기한 것을 얘기하는 거겠죠? 자, 답은 몇 번이에요? 지시했다. 여기에 나와 있죠. 대책을 이야기한 거죠. 이렇게 하는 방법을 사용하세요. 그래서 답은 2번이 됩니다. 1번에 사고 피해 상황은 사고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다라고는 했지만 이 글이 없었죠? 그리고 사고 보상 방법도 나오지 않았어요. 사고 처리 절차 역시 한 글자도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10번까지 우리가 정리를 해보았어요.